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4월 27일 시행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갈 차례죠. 자, 21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화재 시 다량의 물에 의한 요 냉각수화가 가장 효과적인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하고 수소하고 결합된 물질, 대표적인 것이 수소와 리튬이죠. 삼류연물의 요게 금수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안 되겠죠. 자, 2번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요거 인류연물의 금수성이죠. 뭐 과산화 칼륨이라든가 과산화 바륨이라든가 과산화 나트륨, 인류의 금수성이죠. 자, 6위 과산화물은 몇 류냐고 오류연물이죠. 그래서 이 오류연물은 대부분 물로 냉각수화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금속분은 요건 이류연물이죠. 그래서 이류연물의 금속분은 물과 접촉하면 안 되는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3번이 답이라는 걸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22번 가죠. 자, 22번은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인데요. 제조소 등에다가 요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수동식 소화기는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냐? 바로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죠. 그래서 요 전기 설비에다가 수동식 소화기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에서 맞는 답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소요 단위 계산 방법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요 제조소하고 자, 요 제조소 그다음에 요 취급소 있죠. 그다음에 저장소. 자,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 그다음에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 그래서 요 제조소하고 요 취급소는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를 갖다가 1소요 단위로 하고, 내화 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절반이죠.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자, 저장소가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절반 75제곱미터를 갖다가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연물. 자, 우연물은 지정 수량의 10배를 갖다가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요 세 가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에 23번 가죠. 자, 23번은 불활성 가스 소화 약제 중에서 IG55의 구성 성분. 자, 이너제인 있죠? 불활성 기체죠. 요거 번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질소의 함량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 세 번째 숫자는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 지랄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안 잊어먹죠. 그래서 지금 IG55라고 그랬죠. 그래서 IG55는 질소가 50%, 아르곤이 50%죠. 그래서 맞는 답은 질소하고 아르곤이 되겠죠. 그 다음에 IG100이 있죠. 자, 이 IG100은 뭐예요? 질소가 10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G01이 있네요. 자, 01은 아르곤이 100%라는 거죠. 그 다음에 IG541이 있죠. 요 놈만 좀 특이하죠. 질소가 몇 프로? 이게 52%. 아르곤이 이게 8%. 아르곤이 40%죠. 8%가 아니고 40%. 그 다음에 요 CO2가 8%죠. 그래서 52, 48.
요 IG541만 특이하니까 별도로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갖다가 수용성 알코올 화재에다가 방사하면 소화 효과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여러분이 수용성 오염물 있죠? 예를 들면 요 아세톤 아니면 뭐 피리딘 또 뭐 아세토니트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수용성 오염물의 화재에다가 여기다가 일반 포. 자, 일반 포라는 것은 요 담백포나 합성 계면활성 제포, 그다음에 수성막포를 우리가 일반 포라고 하는데 이런 걸 방사하면은 이건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소포성, 포가 바로 소멸이 돼요. 포가 바로 파괴가 되죠. 파포성.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무슨 소화약제로 써야 되냐? 당연히 알코올포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화 효과가 떨어진 이유는요, 요 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여기 탄소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이론 공기량은 약 몇 리터이까 0도씨 일기압 기준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21%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자, 탄소 1몰이 연소가 되는 거죠. 자,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산화 반응. 그래서 CO2가 되는 거죠. 자, 탄소 여기 1몰하고 연소가 되려면 산소 몇 몰? 1몰이 필요한 거죠. 자, 1몰은 22.4리터에 0도씨 일기압에서 산소도 마찬가지로 22.4리터가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공기죠. 자, 공기의 필요량. 자, 탄소 1몰이 연소하는 데는 산소 22.4리터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예요? 21%죠. 0.21로 나눠주면 이게 필요한 공기의 그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107리터가 되는 거예요. 22.4리터는 필요한 공기량. 필요한 공기량은 0.21로 나눠줘야 되죠. 21%니까.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6번 가죠. 자, 사류 오염물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화 방법인데 소화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거. 자, 산화 프로필렌 특수 인화물이죠. 자, 알코올포로 질식 소화한다. 산화 프로필렌은 물에 잘 녹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알코올포 쓰면 좋죠. 자, 아세톤도 수용성이죠. 수성막포를 이용해서 질식 소화한다. 이게 바로 틀린 거죠. 요 아세톤은 요거는 그 수용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코올포를 갖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아세톤은 수성막포가 아닌 수성막포가 아닌 요 알코올포를 갖다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이항화탄소는 물보다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물로 소화하면 질식 소화가 가능하죠. 자, 디에틸 에테르, CO2로 질식 소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 아세톤, 여러분 수용성이라는 거죠. 수용성이기 때문에 알코올포를 갖다가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에 27번 가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요 비상 전원은 자가 발전 설비 아니면 요 축전지 설비로 해야 되는데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물계통 있죠? 물계통하고 요 가스계통, 가스계 소화 설비죠. 요거의 그 비상전원이죠. 그래서 물계통은 대부분 45분 이상 비상전원, 가스계는 1시간 60분 이상이에요. 자, 물계통은 뭐가 있어요? 옥내나 아니면 옥외 아니면 뭐 스프링클러 설비. 자, 가스계는 CO2나 할론이나 분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옥내 소화전이니까 물계통 소화 설비니까 비상전원은 45분 이상에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CO2나 할론 분말이 나오면 60분 이상이 되는 거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가 여기 잘못 짝지어진 걸 찾는 거죠. 자, 요 칼륨, 요건 금수성이죠. 금수성이기 때문에 탄산수 염류 분말 맞죠. 자, 2번은 디에틸 에테르, 특수인화물,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로 질식 소화 가능하죠. 자, 나트륨, 금속이죠. 건조사 맞죠. 그 다음에 4번 CaC2, 탄화 칼슘이죠. 요놈은 물과 반응이 되면 아세틸렌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금수성이죠. 삼류연물의 금수성이에요.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아세틸렌, 탄화 칼슘이 물과 반응이 되면 수산화 칼슘 생기고 아세틸렌 기체 발생된다는 거, 이건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 2.5에서 81%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29번 가죠. 자, A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로서 메타인산을 만드는 분말 소화약제. 이거 3종이죠. 제1인산암모늄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 소화약제 1종, 2종, 3종, 4종의 약제명, 그 다음에 착색, 열분의 반응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주위 온도를 낮추면 자연발화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표면적을 작게 하면 마찬가지로 자연발화 방지할 수 있고, 자, 전도율이 작을 거 됐는데 이게 틀린 거죠. 열 전도율이 커야 자연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 전도율이 작으면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니까 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발열량이 작으면 연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니까 3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발화의 요 조건하고 그다음에 요 방지 대책, 그다음에 자연발화의 형태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발화의 조건 보면 주위 온도가 높으면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죠. 표면적 넓어야 되고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죠. 그래야 열이 축적이 되죠. 발열량은 커야 된다는 거. 자, 방지 대책, 열의 축적을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요거 낮게 유지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불활성 기체 주입해서 공기하고 접촉 방지. 자연발화의 형태를 보면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31번 가죠. 자, 31번은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거 몇 종 분말이냐? 3종 분말, 제1인산암모늄, 착색을 물어본 거죠. 3종 분말은 분홍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죠. 다몽색.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별, 주성분, 약제명, 착색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2번은
포 헤드 방식일 경우에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설치하느냐. 자, 포 헤드 방식하고요. 포 워터. 그다음에 요 스프링클러 헤드. 그래서 포 헤드는 바닥 면적 8제곱미터당 1개 이상.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당 1개 이상이죠. 그래서 포 헤드 방식이니까 바닥 면적 8제곱미터마다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렸네요. 포 헤드는 여기 9제곱미터당 1개 이상,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가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포 헤드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이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거 잘 헷갈리겠네요.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33번 가죠. 자, 33번 보면 이동 저장 탱크, 압력 탱크죠. 여기에 실시하는 요 수압 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어떤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동 저장 탱크의 요 구조 기준을 보면은요. 탱크는 3.2mm 이상의 요 강철판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압력 탱크. 자, 압력 탱크라는 것은요. 최대 상용 압력이 46.7 kPa 이상을 우리가 압력 탱크라고 하는데,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 kPa의 압력으로, 그 다음에 이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실시해서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 수압 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요 비파괴 시험하고 그다음에 기밀 시험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수압 시험은 어떤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비파괴 시험하고 기밀 시험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34번 가죠. 자, 34번은 보기에서 열거한 오염물의 지정 수량을 모두 합한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보기에 보면 과요드산하고 과요드산 염류, 과염소산, 그다음에 과염소산 염류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류오염물에 요 행자부령으로 정하는 거, 행정 안전부령이죠. 행안부령. 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머리 글자 과요드산 염류죠. 그 다음에 과요드산에서 과과, 크는 크롬, 납, 요드 산화물 해서 과과크, 아는 아질산 염류, 그 다음에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그래서 아염, 그 다음에 퍼퍼죠. 퍼옥소 이황산 염류, 그 다음에 퍼옥소 붕산 염류인데 요거는 다 지정 수량이 요건 300kg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차 염소산 염류가 있죠. 요건 지정 수량, 요건 1등급이에요. 50kg죠. 요 두 가지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요드산이니까 요 과요드산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 수량이 300kg예요. 요 과요드산 염류죠. 그래서 요 과요드산 염류는 마찬가지로 300kg죠. 과염소산 요거 육류염물인데 육류는 다 300kg죠.
그다음에 과염수산 염류, 요거 인류염물이죠. 그래서 인류의 과염수산 염류가 지정수량이 50kg예요. 그래서 지정수량의 총 합은 95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정수량은 아마 다 암기를 했을 거예요. 35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소화전의 그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1번 보시면 소화전 하문 화재 발생 시 화재 등에 의한 피해 우려가 많은, 이게 틀린 거죠. 많은이 아니고 적은 장소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호수 접속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여기 소화전 함 보시면 여기 앵글 밸브 있죠. 요건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죠. 가압 송수장치, 기동 표시 등은 적색으로 하는 거 맞죠? 다음 36번 가죠. 자, 36번은 정전기 방지 대책인데 맞는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 방지 대책은 접지하는 거고 상대 습도 70% 이상 공기 이온화, 유속을 느리게 한다든가. 자, 공기 중 상대 습도를 70% 습도가 높아야 정전기 발생이 안 되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상대 습도를 70% 이상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전기 방지 대책 이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다음에 37번 가죠. 자, 피리딘 2만 리터에 대한 소요 설비의 소요 단위를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이 피리딘은 오염물 사류인데 이건 1석유류 수용성이죠. 자, 그러면 사류의 1석유류의 수용성인 오염물의 지정 수량이 얼마냐? 이놈이 바로 1석유류니까 수용성이 200이니까 비수용성이 200이니까 수용성은 지정 수량이 400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만 리터예요. 요거를 400으로 나눠주면 지정 수량의 50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소요 단위 물어본 거죠. 자, 오염물의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10배죠. 그래서 50배를 10으로 나눠주면 5단위가 되는 거죠. 맞는 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8번 가죠. 자, 화재 발생했을 때 물을 사용해서 소화할 수 있는 물질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 과산화칼륨, 요거 인류오염물이죠. 인류오염물의 금수성이에요. 이게 무기 과산화물이죠. 다음에 2번에 CaC2 삼류염물 칼슘 탄화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성이죠. 물하고 접촉되면 아세틸렌 나오죠. 자, 3번 Al4C3 탄화 알루미늄이죠. 이거 마찬가지로 삼류염물 금수성이죠. 자, 4번 황린이에요. 황린은 삼류염물인데 물로 소화가 가능하죠. 즉 물속에 보관하는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9번 가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를 3개 설치했을 때 수온의 양.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수온의 양. Q는
N 최대 몇 개죠? 최대 5개까지만 계산을 해주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260리터 per 분 3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게 7.8세제곱이 되는 거죠. 좀 3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대로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n은 3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3 곱하기 7.8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23.4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순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수평거리 25m 이하, 40m 이하, 1.7m 이하. 자, 분당 방사량 260, 450, 80, 20이라는 거. 방사압력은 요 스프링클러만 100kPa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350kPa 이상. 자,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양에서 N은 최대 5개까지. 그 다음에 요 7.8루베는 분당 260리터 30분 곱하면 7.8루베가 나오죠. 자, 옥외 소화전은 최대 4개까지 계산해주고 450리터 per 분 곱하기 30 하면 13.5루베가 나오죠. 스프링클러는 2.4루베 최대 30개까지만 계산. 물분무는 바닥 면적에다가 0.6세제곱을 곱하면 그게 바로 수원의 양이 되죠. 40번 가죠. 자, 육류염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자, 육류염물은 뭐예요? 다 이거는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육류염은 대부분 물로 소화가 가능해요. 다량의 물로 소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의 옥내 소화전 설비죠. 자, 2번에 요 불활성 가스, 질식이죠. 할로겐 화합물, 요거는 부촉매 소화하고 질식도 같이 들어가죠. 탄산소 염류, 분말, 요거는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육류염물에 적응성이 있는 건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주수 소화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바로 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